450페이지 분량의 부자 아빠 가난 아빠 2는 이 책에 소개되는 한 편의 우화로 요약된다. 옛날의 책에 작고 기이한 마을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참 살기 좋은 마을이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구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마을 장로들은 날마다 마을에 물 날라줄 사람을 구하기로 했다. 두 사람이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섰다. 그리고 장로들은 두 사람 모두와 계약을 했다. 약간의 경쟁을 허락한다면 가격도 낮추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계약을 따낸 첫 번째 인물은 에드라는 사람이었다. 그는 즉시 달려나가 잘 만든 강철 양동이를 샀다. 그런 다음 2km나 떨어진 곳으로 왔다 갔다 하며 물을 나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즉시 돈을 벌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2개의 양동이로 열심히 호수에서 물을 떠날랐다. 일이 힘들긴 했지만 그는 돈을 벌 수 있다는 것과 자기가 이 독점적인 사업을 따낸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 좋았다. 두 번째로 계약을 따낸 인물은 빌이라는 사람이었는데 한동안 모습을 감추고 보이지 않았다. 몇 달 동안이나. 양동이 2개를 산 에드와는 달리 빌은 사업 계획을 짜고 회사를 만들고 4명의 투자자를 구하고 자기 대신 일을 해줄 사장을 구했다. 그리고 반년 뒤에 건설팀을 데리고 마을로 돌아왔다. 빌이 데려온 사람들은 그 뒤로 1년 동안 마을과 호수를 연결하는 크고 두꺼운 스테인리스 송수관을 건설하였다. 마침내 송수관을 작동하는 날, 빌은 자기가 제공하는 물이 에드의 물보다 더 깨끗하다고 선언했다. 빌은 마을 사람들이 에드에게 물이 더럽다고 불평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빌은 자기가 1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 종일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에드는 평일에만 물을 공급하던 차였다. 주말에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은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물을 에드보다 75%나 낮은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선언했다. 마을 사람들은 한호성을 지르며 그 즉시 송수원 끝에 달려있는 수도꼭지로 달려갔다. 에드는 빌과 경쟁을 하기 위해 즉시 물값을 75% 낮추고 양동이 2개를 더 산 다음 양동이의 뚜껑도 달았다. 그리고 이제 양동이를 한 번에 4개씩 운반하기 시작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2 아들들까지 고용해서 주말과 야간에 일을 시켰다. 아들들이 대학에 가게 되자 그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빨리 돌아와야 한다. 이 사업이 언젠가는 너희들께 될 테니까.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2 아들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한편 빌은 이 마을에 물이 필요하다면 다른 마을에도 물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사업 계획을 다시 짜서 신속하고 대량 공급이 가능하며 가격은 낮고 품질은 좋은 그의 물 공급 시스템을 전 세계 마을에 팔러갔다. 빌은 물 한 양동이당 겨우 1센트밖에 못 벌지만 대신에 매일 수십억 양동이의 물을 배달한다. 그리고 일을 하건 안 하건 수십억 명의 사람들은 매일 수십억 양동이의 물을 소비하고 그 돈은 모두 그의 은행 계좌로 들어간다. 빌이 개발한 송수관은 마을에 물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돈을 가져다 준다. 빌은 그 뒤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하지만 애들은 평생 동안 열심히 일만 하면서 영원토록 경제적 곤란을 겪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가 들려준 이 이야기는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를 도와주었다. 나는 지금 송수관을 짓고 있는가 아니면 양동이를 나르고 있는가? 나는 힘들게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리하게 일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그를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한 것이다. 최근 들어 경제적 자립과 조기 은퇴를 꿈꾸는 파이어족들이 주변에는 많다. 디지털 플랫폼 구축, 유튜버, 해외 우량 주식 투자 등으로 현금 흐름이라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이다. 꼭 대규모 사업체의 구축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세상이 온 것이다. 현금 흐름 3면이 있다. 돈을 얻는 출처에 따라 사람들을 분류한 것이다. 봉급 생활자인 E4분면, 자영업자 또는 전문직 종사자인 S사분면, 그리고 우측에 있는 사업가 B사분면과 투자가인 I사분면. 우리는 네 영역 가운데 최소한 한 부분에 속해 있다. 나는 어떤 사분면에 속해 있는가? 좌측 사분면에 있는 이는 봉급 명세서를 받으면 늘 공제되는 세금이 찍혀 있다. 나라에서 내 소득을 늘 먼저 가져가고 근로소득세도 35%가 넘어 세금 부담은 사분면 중 가장 높다. 50대 은퇴 후 100세 시대 남은 절반을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불안정한 연금과 건강 문제로 돈 걱정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우측 사면에 있는 사람들은 경제기사를 읽고 시장의 흐름을 알려고 하며 금융지식을 쌓아 투자의 기회를 얻고자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세상은 서로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한쪽 사분면 사람들과 또 그와는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반대쪽 사분면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왼쪽 면에 있는 사람들은 오른쪽 면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반면 오른쪽 면에 있는 사람들은 왼쪽 사분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거대한 경제적 격변의 시대가 오고 있다. 옛날에 교통수단인 말을 대체한 자동차가 상용화된 것은 불과 반세기밖에 되지 않았고 커다란 덩치의 PC에서 손바닥보다도 더 적은 스마트폰 안에 세상의 모든 게 담기기까지 불과 10여 년도 필요하지 않았다. 아직도 정부나 기업이 자신의 경제적 안정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생각은 산업화 시대의 사고방식이지
정보화 시대의 사고방식이 아니다. 종이화폐는 점점 사라지고 중앙은행에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화폐 거래는 바뀔 것이며 메타버스 기술은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기 어렵게 할 것이다. 거대한 부의 이전을 미래학자들은 말한다. 수정구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 설사 돈을 별로 많이 갖고 있지 않더라도 배움에 투자하는 것은 중요하다. 마침내 변화가 찾아왔을 때 주변 사람들보다 훨씬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 만반의 준비를 갖춰두는 것이 최선이다. 그 준비는 금융지식이다. 금융지식은 내가 가진 돈을 불리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잃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다. 최소한의 지식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주식과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경제적 자살 행위이다. 부의전이 진행되는 경제적 격변의 시대에 당신은 어느 쪽에 있을 것인가? 사분면의 왼쪽인가 아니면 오른쪽인가? 책이나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